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지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2024년도 2회차 실기시험 관련해서 출제 경향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 딱 두 문제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출제 경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파트별 배점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소방 유체역학에서 14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서 6점, 수계소화설비에서 49점, 자, 그리고 가스계소화설비에서 17점, 그리고 피난구조설비에서는 전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소화활동설비 및 기타설비, 재현설비에서만 문제가 14점 배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계소화설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거의 50점에 육박하는 그러한 점수대로 배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체역학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맥동현상의 정의 쓰고 방지 대책 쓰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2023년도에 우리 맥동현상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연달아서 또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맥동현상 잘 물어보지 않았는데 연달아 좀 출제가 되었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벤추리 간의 압력차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자, 벤추리간 관련된 문제, 오리피스 미터 관련된 문제 계속해서 요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도 이 공식은 꼭 외워주세요 라고 엄청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러면 그 공식 외워갔으면 사실상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압력차라고 하니까 괜히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시죠? 요거 이따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유량 구하거나 유속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조금 새로운 유형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공동현상 발생 여부 판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효흡입 양정, 필요흡입 양정 비교해가지고 공동현상 발생해 안 해 그거 판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 나왔고 내려가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관련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때 소화기구 능력단위 관련한 문제 나왔죠. 이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이때 숙박시설 관련한 문제는 사실상 기사 실기시험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번에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랑 같이 학습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린 숙박시설 암기했죠. 판수업자로 암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으로 계산을 하셨다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단답형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빵꾸 뚫린 부분이 조금 새로운 부분에 많이 뚫려 있었죠. 설치 대상 관련한 거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새로웠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자, 우리는 수계소화설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계소화설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물분모에 대해 압력, 유량 산출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조금 고난도 문제였죠.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신출은 아니고 2015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초격차 관연도 문제집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 7개년 관연도 문제집 요거 뒤쪽에 부록이 실려 있죠? 이 부록에는 7개년 이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좀 좋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신유형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도 좀 좋은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 부록에 실려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에 나왔던 문제 우리 1회차에서도 한번 큰 배점의 문제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록이 참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소화설비 고정포 방출구 관련한 문제, 고전적인 문제 하나 나왔고요. 5개 소화전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렉식 창고에 있어서 헤드 개수 산출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신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2024년도 1월 1일부터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기술기준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문제를 푸셨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초격차 문제집에서는 모두 다 이 개정된 법들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집에 실려있는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또한 똑같이
자,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5개 소화전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성능시험 배관 도시기호 그리고 운전법 쓰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개수 산출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총 49점 100점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가스계 소화 설비로 가보겠습니다. 자, 17점 100점 총 2문제인데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표면화제에 관련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분말 소화 설비 관련한 문제 나왔습니다. 둘 다 조금 고전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서 소화 활동 설비 및 기타 설비 다 재현 설비 문제가 나왔는데 자, 2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재현 설비 관련해서 배출량 산출하고요. 그리고 자, 요 연계되는 문제로 상사법칙 관련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배출량 구할 때 있어서는 400제곱미터 미만의 그런 바닥 면적의 요 실이 주어졌었죠. 그래서 우리 초격차 책에 있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압력 단위가 살짝 밀리미터 아쿠아가 아닌 뭐 킬로 파스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16번 기계 재현 방식에 대한 설명 쓰라 라는 문제가 하나 또 나왔죠. 그래서 1종, 2종, 3종 자, 이것에 대한 설명 쓰실 수 있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사실 고난도 문제들이 있었고 조금 풀기 힘들었습니다 하는 문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합격권에 들어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좀 제가 야속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자,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셨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제가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은 완전히 다 틀렸다. 진짜 부분 점수도 못 받아갈 만큼 완전히 빈칸으로 다 틀렸다라고 해도요. 요거 노란 색깔 문제들 다 합쳐도 31점 배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0점 만점인데 이 31점 다 깎여도 합격이죠. 혹여나 여기 있는 거 다 틀리고 내가 부분적으로 여기 맥동현상의 방지 대책 못 썼어 라고 해도 조금 깎였을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2점. 자, 그리고 또 내려와서 뭐 포소화 설비에서 고정포 방출구 관련한 문제 거기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소문항 하나 틀렸어 라고 해도 마이너스 3점. 자, 요렇게 하고 또 내려와서 뭐 하나 틀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부분적으로 부분 점수 다 깎인다 라고 해도요. 지금 5점, 6점 해도 여기 지금 그래도 합격권으로 들어서는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운 문제 있었고 고난도 문제 있었지만 합격하는 데는 좀 괜찮았다라고 보이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은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유형 문제 2문제 풀어보기로 했죠?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우리 벤추리관 요 압력차 구하는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벤추리관에 자, 유량이 5.6m3승법 민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요. 자, 물입니다. 자, 물이 주어지면 항상 밀도 주어졌다, 비중량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자, 내경이 36cm인 본관에 내경이 13cm인 이러한 그런 벤추리미터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때의 압력차 P1-P2 킬로파스칼로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벤추리관의 송출 계수가 주어져 있는데 0.85다라고 하고요. 배관벽의 마찰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때 이렇게 지금 두툼한 관이 36cm.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작아지고 있죠. 관경이 작아지고 있는데 이때 작은 부분 13cm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이 1지점과 2지점 사이에 압력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러분 벤추리관이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이 주어졌네. 자, 근데 압력차 구하라 라고 나왔다 라고 한다면 마찰 손실도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풀이를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일단
자, 베르누이 방정식 써보도록 할게요.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수평 원간이다 라고 본다면 Z1, Z2는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거 감마분의 P1 그리고 2지분의 V1의 제곱 그리고 감마분의 P2 2지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압력차니까 얘를 넘길 겁니다. 즉 압력을 한쪽에다가 다 몰아두고 자, 유속 있는 항을 다 한쪽에다 또 몰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이항시키고 이것을 5항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자, 감마분의 P1-P2 이것은 자, 이게 또 이항시킵니다. 2지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P1 마이너스 P2를 구하려면 감마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자, P1 마이너스 P2는 자, 감마 넘기니까 감마 곱하기 전체 2지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V1의 제곱,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 요 압력차 구할 때 있어서 감마. 자, 물의 비중량이니까 얘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G는요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렇죠.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V2랑 V1을 구해서 V2의 제곱, V1의 제곱 요것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속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자, 유속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유속은요, 여기에 지금 수평 원관입니다. 자, 물이 흐르고 있대요. 자,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연속 방정식. 아, Q1이랑 Q2랑 서로 같다. 자, 그럼 Q는 AV라고 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자, 조건상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자, 저 위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송출 개수가 0.85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송출 개수는요, 방출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D 값. 즉, 요 개수 값은요, 우리가 discharge coefficient라고 보셔야 돼요. 자, 저랑 같이 우리 유체역학, 요 실기,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출 개수, 방출 개수 그냥 쉽게 어쨌든 Q는 AV에 있어서 어디에? 요 앞에 CD 값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요 V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V는 자, 넘겨줍니다. CD A분의 Q가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해서 V1도 구하고 V2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봅니다. 자, V1을 구하기 위해서 자, Q 나누기 A인데 여기에 CD 값 이렇게 붙어 있었죠? 자, 그러면 요 A분의 Q는 어떻게 바꿨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넣게 되면 4Q 나누기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CD 값 앞에 붙고요. 아,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식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곱하기 자, Q 값 얼마입니까? 5.6m 3승/per 민입니다. 자, 근데 요 단위가 per 민인데 요 자리는 메타 3승/per 세크 자리죠? 나누기 60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5.6 나누기 60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럼 그 다음 CD 값은 0.85. 자, 그 다음 파이 자, D의 제곱입니다. 이때 D, 우리는 V1을 구할 것입니다. 자, 그럼 36cm니까 0 두 개 땡겨서 0.36m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0.36의 제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V1 값 나올 것이고, 자, 그리고 요 밑에 0.36만 뭘로 바꿔요? 그쵸, 0.13으로만 바꿔서 0.13의 제곱 요걸로만 바꾸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V2 값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1, V2도 각각 계산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1.079 V1 값 나오고요. 자, V2 값은 8.273m/s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압력차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압력차 P1-P2는 자,
자, 감마 곱하기 2지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여기에다가 각각 자 V1 여기다가 넣고 V2 여기다가 넣고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때 감마는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킬로파스칼 단위이기 때문에 요 감마를 킬로 뉴턴 퍼 메타의 3승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9.8로 넣어주면 되겠죠.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메타의 3승이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면 33.64 킬로파스칼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 풀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벤추리미터의 유량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기억하실까요? 자, 벤추리미터의 유량 공식 관련해서는요. Q는 AV. 자, 우리가 조건상에 보게 되면은 Q 값 주어져 있었죠? Q 값 나와 있었고, 자, CD 값 나와 있었습니다. 송출계수. 자, 그리고 관의 단면적 좁아진 부분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관의 단면적 다 구할 수가 있었고, 자, G 값, 중력 가속도 알고 있죠? 9.8. 자, 그럼 여기서 요 H가 뭡니까? H. 그렇죠. H가 바로 이 압력차에 대한 수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벤추리미터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 밑에 보통 수은 있는 거 많이 학습하셨었죠? 자, 그때는 유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 뒤에 뭐가 붙어 있었죠? 이 유체 두 개이니까 감마 가벼운 것분의 감마 무거운 거 빼기 1 요거까지 같이 넣어줬었죠? 이때 가벼운 거는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무거운 거는 밑에 깔아앉아 있는 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우리가 식을 봤었는데 근데 이 문제는요, 유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예요, 하나. 그냥 관에서 그냥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냥 루트 2GH예요. 그쵸? 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루트 2GH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밑에 요 계급이 관련한 것은 그대로 공식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공식에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요 H만 남기고 나머지 값들 다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차에 대한 요 수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요 수두를 알게 되었다. 이 압력차에 대한 수두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메탈을 뭘로 환산하면 될까요? 그렇죠. 압력으로. 자, 그러면 P는 감마 H이기 때문에 우리가 P는 킬로파스칼로 구하려면 감마 H, 요 H 값에다가 요 값 그대로 집어넣고 감마에는 9.8 킬로 뉴턴 퍼 메타의 3승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8 곱하기 요 H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공식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 텐데 자, 저 위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요 부분이 36cm, 요 부분이 13cm였죠? 13cm.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경을 우리한테 줬으니까 요 D1분의 D2로 푸는 게 훨씬 쉽겠죠. 즉 다시 말해서 A1분의 A2. 자, 요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고 요 A2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이니 다 약분시켜서 D1의 제곱분의 D2의 제곱 그것을 전체를 제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배분시켜주게 되면 4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공식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Q값은 단위가 메타 3승 퍼 세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상 5.6 메타 3승 퍼 미니 주어졌으므로 5.6 나누기 60 메타 3승 퍼 세크라고 써주시고 자, CD 값 송출계수 0.85였죠? 0.85 넣어줍니다.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자, D1은 36cm 그러니까 0.36m 자, 그 다음 D2는 그렇죠. 요 13cm, 0.13m가 되겠죠? 이것에 4승 되겠고 이거분의 A2입니다. 그러니까 A2라고 하면 여기 좁은 부분에 관의 단면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 0.13의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루트 2GH입니다. 2 곱하기 9.8 곱하기 H.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H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계산기 솔브 기능 이용해서요. 자, H를 구해내게 되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가 3.43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H가 3.432가 나왔으니까 P는 감마 H로 구할 수가 있겠죠. 해서 감마에다가 9.8 넣고 계산하게 되면 33.63kPa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구했던 거 33.64. 자, 그리고 이렇게 벤추리미터 공식으로 풀어내면 33.63. 자, 아주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지만 이것은 단위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서 베르누이 같은 경우 유속 구할 때 이렇게 세 자리로 딱딱 끊었잖아요. 이런 반올림 때문에 중간 계산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둘이 같은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 자체가 벤추리미터 유량 공식 자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은 수치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지금 두 번째 풀이 방식이 사실상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훨씬 축약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추리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는 두 번째 창고시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방호구역으로 구성된 가로 15m, 세로 26m, 높이가 7m인 렉식 창고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고 있고, 자,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때에 이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했대요. 그럼 수평거리 R값 어떻게 될까요? R값. 원래 이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창고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창고 시설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수평거리 2.1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저장하는 물품이 특수가연물이었다. 취급하는 것이 특수가연물이었다. 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더 강화해서 1.7m 이하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창고가 내화 시설이면요 2.3m 이하였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때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해당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총 개수. 자, 이것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 건축 구조는 비내화 구조이고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가로가 15m, 세로가 26m, 그리고 높이가 7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렉식 창고다라고 또 주어져 있었죠. 일단 제일 위에, 제일 천장에다가 얼마만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가로, 세로 각각 요 헤드의 개수를 구해서 설치해야 되는 헤드의 개수를 구해서 요 천장 부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 헤드의 개수를 먼저 구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렉식 창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 제일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 이외에 우리 3m 이하마다 또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7m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위에다가 한 단 깔았습니다. 자, 그러면 3m 이하마다 설치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3m에 설치를 했다 라고 친다면 한 단 더 깔았죠? 여기 4m 남는 겁니다. 자, 그럼 4m 남았으니까 한 단 더 깔아줘야 되겠죠? 여기 3m 이하마다 설치하니까 총 3열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높이가 7m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3m 이하마다 설치죠? 3으로 나눠줘요. 자, 나눠주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2점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올림,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열 설치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천장에다가 깔아줄 헤드의 개수, 가로에다가 몇 개 설치할지, 세로에다가 몇 개 설치할지 해서 가로, 세로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곱하고, 자, 구한 것 거기에다가 총 3개의 열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3까지 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15, 세로 26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로가 여기가 15m. 자, 그리고 세로가 26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단 요 가로에다가 몇 개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수평거리 R값 얼마라고요? 1.7m 이하 최대 1.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방향 설계니까 우리 헤드 간 거리 S 값은 어떻게 되죠? 그쵸? 2R 코사인 45도 되겠습니다. R 값에다가는 1.7m 넣고 대입을 하게 되면 자, 계산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2.404가 나오게 됩니다. 자, 2.404m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요 헤드랑 헤드 사이에 요 거리가 바로 S값 2.404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가로에다가 몇 개 설치해야 돼? 라고 하면 15m를 바로 S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나눠주니까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6.24개가 나와요. 자, 그럼 무조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올림 해서 총 7개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26m도 우리가 똑같이 요 S값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헤드 간거리로 나눠주니까 10점 얼마 나왔죠? 무조건 올림. 자, 그러면 총 11개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천장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헤드의 개수는 7 곱하기 11 해서 총 77개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 렉식 창고이기 때문에 3m 이하마다 요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헤드를. 자, 그래서 77개를 총 몇 개열? 3개열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77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자, 나오는 값이 231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셨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실강 현장 강의 때 많은 분들이 꽤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른 어떤 책에서 요렇게도 다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렉식 창고의 경우에 있어서 2.3.1.1 요거죠. 요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라. 근데 이거 이외에 요거 외에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렉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요거 이외에 3m 이하마다 설치하라 라고 했으니까 제일 위에다가 하나 설치하고 플러스, 자, 이거 이외에 또 설치하는 거니까, 자, 총 창고의 높이가 7m, 이것을 3m 이하마다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요 3으로 나누어 가지고 요게 2점 얼마만 나오니까 3 더하기 1 해서 총 4개열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요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일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쵸? 여기다가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렉식 창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위에다가만 설치를 했겠죠.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요거 이외에 더 설치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요거 이외에 3m 이하마다 한 번 더 설치하고, 요거 이외에 3m 이하마다 또 한 번 설치를 하고, 그래서 요거 이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총 3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열수 관련한 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요 문제는 마치도록 할 것인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번에 요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해서 헤드의 개수 구하는 문제 나왔죠. 근데 이제 다음 차후에는요, 반드시 수원의 양 구하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보자면, 자, 우리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 개수. 자, 여기에 3.2m의 삼승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저수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렉식 창고였다라고 한다면, 자, 요 설치 개수에다가 렉식 창고였을 때는 9.6m의 삼승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 몇 분 기준입니까? 궁금하실 텐데, 일단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 방수량, 헤드 하나당 방수량이 160L/mi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0L/min으로 역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분에 60분 개념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창고였다라고 한다면, 자, 설치 개수 곱하기 160L/min에 20분 기준 하게 되면 3.2m의 삼승. 자, 그리고 렉식 창고였다라고 하면 9.6m의 삼승이다라고 주어져 있었죠. 즉, 이 설치 개수 곱하기 160L/min에 60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 60분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원의 양, 요거는 꼭 차후에 출제가 될 테니까 반드시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짚어드린다면 이때 설치 개수는요.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 30개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처럼 기준 개수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문제는 딱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